박사입니다. 우선 2018년도 마지막 세미나 그리고 첫 번째 시간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29일이죠. 네. 12월 29일. 사람들에게 12월 29일은 어떤 추억이 있는 날이신가요? 저한테 되게 큰 추억이 있어요. 작년 제가 이제 12월 25일이죠. 25일 날 이 아미코젠이라는 사업을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26일 날 충분히 고민을 하고 27일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29일이었어요. 29일 날 서울 본사에서 미팅을 하고 대구 내려가는 길이었죠. 대구 내려가는 길에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저한테. 정사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냈던 분이에요. 송현아 사장님, 그룹에 송현아 사장님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그만뒀냐고, 궁금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러 이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미코젠이라는 일이 이제 외부에 조금 더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29일이라는 날이. 29일 날 제가 미팅을 하고 30일 날 제가 소호사님하고 미팅을 연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미팅을 했을 거잖아요. 미팅을 막 하고 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잘 못 앉아 있었어요. 되게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되고 뭐라 그러지? 되게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게 뭐냐면 송현아라는 사람이 이 아미코젠을 하고 안 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한다고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근데 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아미코젠에 대한 확신이라는 게 있었고 저는 이 일을 할 건데 제3자의 눈에 이 아미코젠이 어떻게 비춰질까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만 확신이 있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아미코젠에 대한 비전이 얼마나 클까, 저 사람의 마음을 좀 동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일까,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업 진행하고 있죠. 제가 제 눈이 좀 확실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PPT 자료를 만들면서 그때 이제 송현아 사장님이 생각했던 게 어떤 일일까, 어떤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을 때, 송현아 사장님 아니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찾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고민들을 할까 되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Why 아미코젠을 왜 하는 이유잖아요. 그걸 고민을 해봤을 때 굉장히 여러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또 뭐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그거 추리는 데만 제가 한 2주 정도 걸렸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추려놓고 나니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사장님들 어떤 사업 진행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어떤 걸까요?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거인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일은 없을까 고민을 할 때 처음에 이거 고민하지 않나요? 큰 돈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큰 돈 있는 건 아니잖아요. 큰 돈 있는 건 아니고 진짜 큰 돈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일. 그거부터 먼저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뭘까? 보면 누가 봐도 될 만한 아이템. 욕심이죠. 사람들 욕심. 큰 돈 안 들이고 누가 봐도 될 만한 아이템. 그런 게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또 정리가 됐어요. 그럼 또 마지막에 또 어떤 생각을 하냐? 회사가 너무 좋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내용들 추려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충족이 되면 일을 할 것 같아요. 사장님들은 어때요? 사장님들 이 세 가지 내용이 충족되는 일이라면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돈 들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그걸 맞춰주는 회사도 너무 좋은 회사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오늘부터 우리 아미코젠 무슨 노력 하실 거, 도전하신 거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큰 돈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보통 보면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가게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가게. 저도 2014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하다 돈을 좀 벌었어요 그때.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일을 하나 해볼까,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커피숍이죠, 커피숍. 네. 저도 이제 좀 기차 타는 거죠. 기차 타려고 생각했던 건데 2014년도에 제가 이제 그때는 대구에 살았거든요. 대구에 저희 집을 들어가려면 골목을 지나는데 거기에 엔젤레스 커피숍, 되게 큰 커피숍이 있었어요.
대구에서는 아마 거기가 24시간 하는 커피숍으로 첫 번째였을 거예요. 항상 가면 늦게 새벽에 가도 항상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 저런 커피숍 하나 있으면 떼돈 보이지 않겠나 이 생각으로 제가 그 커피숍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프랜차이즈 커피숍 엔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데나 안 내주더라고요. 1층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2층까지 있어야 되고 2층에 한 반 정도는 테라스여야 돼요. 또 야외에서 또 드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조건을 찾으니까 커피숍 하나 하는데 10억 정도 대표적인 보니까 1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하다가 안 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보면 보통 돈부터 생각을 해요. 돈부터. 근데 내가 일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돈을 내가 벌려고 하면 일단 우선 이것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보셨죠? 네. 회사기에 우리 뭐 네트워크 사업 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이거 분명히 다 보거든요. 근데 저는 사사분면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냥 좌측과 우측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밑에 보면 글들이 적혀져 있죠. 공통적으로 쓰여져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노동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쓰여져 있고요. 좌측은 시스템이라는 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좌측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것도 자영업자잖아요. 제가 자영업자인데 사장이라고 하면 사업을 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장사를 하고 내가 어떤 뭐 가게를 하고 하면 저도 가게를 꽤 많이 해봤던 사람이에요. 해봤던 사람인데 다 말아 먹었으니 예전에 있겠지만 꽤 크게 했었고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가게를 하면서 그 장사를 하면서 좀 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딱 1년에 3일 1월 1일 저도 1월 1일 이번에 또 쉬어야 되는데 1월 1일 명절 단일명절 그 3일 외에는 계속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제가 일을 안 하게 되면 수익은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 보통 사람들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좌측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그 방법들을 모르거든요. 근데 밑에 보면 똑같은 말들 쓰여져 있잖아요. 시스템으로 인하여 노력의 대가로 수익을 얻어낸다. 시스템 구축으로 매달 증가 평생 상속이 되는 수익을 만들어낸다. 인쇄 수익, 권리소득을 얻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추구하는 일의 목적이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저축도 하고 조금이라도 투자 더 해서 거기에 남는 수익으로 늙었을 때 편하게 살려고 지금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결국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려고 우리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시스템이라는 거. 근데 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야지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들을 보면 이렇게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구축하는 건 되게 어렵겠죠. 내가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그 기술에 따른 하여튼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보면 구축이라는 거 내 개인적으로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식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자본적인 부분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임대로 한번 가볼게요. 임대로 가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엔지니어스 커피숍 하나 하려는데도 10억 정도 든대요. 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그 밑으로 또 가야 되는 게 시스템 합류라는 거. 자, 시스템 합류라는 거 이론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큰 투자 없이 그냥 시간의 투자만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근데 대부분 사람들 네트워크 마케팅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사람들? 너나 해. 일단 내가 내 친구 한 명한테 단계 시작했는데 네트워크 사업 시작했는데 라고 하면 내 친구들 일단은 연락이 다 끊기죠. 그렇게 어제 저녁에 고정적 전화 왔던 친구가 오늘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인식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인식 자체를 먼저 조금 바꾸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유통의 한 분야거든요. 유통이에요, 유통. 유통을 보면 예전부터 지금까지로 단순한 그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지면 소비자의 갈까지 여러 단계들이 필요했잖아요. 지금 오프라인 시장들이 다 이렇습니다. 다 단계가 필요하다 보니 200원에 만들어진 게 소비자는 1000원에 사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유통을 하다가 이제 머리 좀 좋은 사람들, 자본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간을 하나 만들어요. 공간을 그냥 사람들이 오기 쉬운 공간에 주차장 좀 많이 만들어 놓고 큰 건물 하나 지어 놓고 거기 입점시켜 놓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걔들이 가지고 있는 대형 유통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자, 수요를 이렇게 만들어 낼 테니 공급가를 내한테 맞추라는 거. 그런 힘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유통은 거의 대형 할인마트 쪽으로 다 갔죠. 근데 또 바뀌었습니다. 2010년대를 지나면서 온라인 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왜? 더 싸지니까. 단계를 더 줄여버리니까 더 싸지는 거죠. 더 저렴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봤을 때 되게 인식이 안 좋았겠죠. 되게 인식이 다 당연한 거 되게 인식이 안 좋잖아요. 제 주위에 보면 안 좋은 사람들만 있고. 근데 이 이론을 봤어요. 유통의 마지막 단계는 어떤 걸까? 유통의 마지막 단계는 공장에서 직접 사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공장에서 나한테 직접 안 팔겠죠. 가면 또 아래로 사야 되고 뭔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연결시켜주는 사람만 있다면 양질의 제품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유통 방식이 있다면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하는 건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들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결국에 유통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소비자들은 점점 더 싼 걸 찾을 수밖에 없고 단계는 줄여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돈 필요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거 네트워크 마케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템을 봐야 될 거잖아요. 아이템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봐도 될 만한 아이템. 이런 아이템 있을까요? 솔직히 누가 봐도 될 만한 아이템 있는데 나한테 기회는 잘 안 오겠지. 그죠? 중요한 거는. 근데 제가 전사에 있을 때부터, 전사에 있기 전부터도 제가 보험 영업을 했었거든요. 보험 영업을 하면서 항상 소비자들, 고객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들, 교육을 했던 것들이 보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수명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보험으로 봤을 때는 늘어나니 준비해서 편하게 살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전사에서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할 때, 사업적으로 할 때는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경제적인 부분, 은퇴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제2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자라는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날 그 시기까지 갔을 때 대안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안책밖에. 근데 요즘 보면 광고나 TV 광고나 어떤 뭐 신문이나 이런 것들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젊게 살아야 된다, 배춤해야 된다. 트렌드 자체가 이제 젊고 건강하게 좀 이게 웰빙에서 이제 훨씬 더 넘어선 것 같아요. 자, 이 아기는 42살까지 살 수 있다. 이게 2016년 자료예요. 2016년, 2018년도가 됐고 2019년도가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19년 1월 1일 첫 번째 태어난 아이의 수명은 180세라고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징그러워. 어떻게 좋은 거예요? 대안이에요. 아니 좋은 거 아니에요? 오래 산다고 하면. 근데 돈이 제가 있어야 그런 말씀을 돼요. 많이 드리거든요. 얘 있잖아요. 큰애가 몇 살이에요? 21살. 자, 계산을 해볼게요. 박수현 사장님이 142살까지 살았어요. 박수현 사장님이 그럼 큰애가 몇 살이죠? 120살. 그러면 손주는 몇 살이에요? 대박. 지금 손주는? 지금 손주는? 환갑. 한 4대 5대가 살 건데 일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산이 저희는 괜찮아요. 아무 프로젝트를 만났기 때문에 저희는 괜찮지만 아무 프로젝트를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그렇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 수위가 어떻게 되냐? 2050년도 되면 38.8%까지 고령 인구가 증가된답니다.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대학만 있으면 굉장히 좋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2050년, 50년이면 몇 년 남았죠? 지금? 30년 30년 조금 더 남았으면 10명이 모여 있으면 10명이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4명은 어렸습니다. 되게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것도 걱정을 해야 돼요. 의료비 2014년도에 전체 19조죠. 지금 여기에. 근데 쭉 가볼게요. 2060년도 얼마예요? 몇 배가 왔어요? 의료비 증가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새로운 자료를 하나 봤어요. 제가 이거 봐서 밑에 자료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 국민연금 있죠? 네. 일하면서 국민연금 은퇴하고 난 뒤에 정년되고 난 뒤에 65세부터 그 명품 받으려고 지금 국민연금 굉장히 넣잖아요. 근데 이게 2060년이면 고갈이 된답니다. 44년부터 적자 전환된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거 건강보험을 봐보세요. 그리고 2022년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3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 그리고 3년 뒤 급전 때부터 고갈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 있어요, 사장님들? 2025년부터 나라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의료보험 못 해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의료보험 병원에 갔을 때 치료 받았는데 단순하게 그냥 감기 치료 받았는데 병원에서 5만 원 드려요. 매장 수술 하나 했는데 1,000만 원 드려요. 감당할 자신이 있으세요? 사장님들도 그렇잖아요. 나라도 그래요. 우리 나라 자체도. 지금 제가 이제 그 사업 설명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망하는 시나리오 딱 2개. 국민연금, 의료보험 감당 못해요. 그 이유는 고령화 때문에. 그걸 받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그걸 충당할 수 있는 사람들, 애들이 계속 태어나서 인력은 일꾼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야 될까? 그죠? 치료의 목적에서 예방의 목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의료계는 그렇습니다. 다친 환자가 오면,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최대한 저렴하게, 최대한 잘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너무 잘 고쳐버리니까 예전 같으면 돌아가셔야 될 분들이 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나라 정부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정책의 이제 이게 잘못된 폐해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건데 나라 입장에서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로 이제 시선을 돌려야 될까?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게 예방. 아픈 사람을 안 만드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안 아프게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내 몸을 알려면, 내가 안 아프게 하려면, 내가 안 아프려면 내 몸을 전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실제 내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사장님들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민 한번 해봐요. 백신. 운동 열심히 한다? 식습관 백신. 그렇게 한다? 예방접종 맞는다? 그 예방접종은 다 나와 있으면 되는데 뭐 그래요? 예방접종 다 받으려면 또 돈도 또 많이 들고 쉽지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어떻게 안 좋은지를 내가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관리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아니 그전에 알기 전까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네. 자,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면 내가 내 몸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 구조를 정확하게 알면 예방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선천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유전자 검사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제가 서술을 조금 잘못했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유전자 정보를 알면 내 평생 라이프 사이클을 알 수 있다. 라이프 지도를 그릴 수 있다. 소장님 그 말을 하십니다. 저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존심이 좀 센 사람이었어요. 전사에 있을 때 굉장히 빠른 시기에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빠른 시기에 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좀 유연합니다. 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장하는 시기보다 이제 지키는 시기가 훨씬 더 길었어요. 항상 지키다 보니 젊은 사람이 또 큰 그룹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진 건지 그냥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이 좋아서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나와 있고 새로운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저를 찾습니다. 좀 쉬워 보였겠죠. 기본들이 넘어올 것 같았겠지. 근데 그런 생각들을 아니까 저는 더 넘어가기 싫은 거예요. 더 꼼꼼하게 따지게 되고 수많은 사업 설명들을 듣고 수많은 비전들을 저는 봤습니다. 근데 서울사장님 처음 뵀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유전자 검사 아십니까? 유전자 검사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 평생에 한 번에 유전자 검사로 내가 앞으로 어떤 병이 걸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보시겠습니까? 저는 그걸 못났어요. 그게 사실이면 처음에 기억나시죠? 기술에 대해서 저는 그 기술에 대해서 솔직히 훨씬 못 가지겠다. 그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자신 있냐? 99.9% 확신한데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좀 띵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들이 아닌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내 몸이 어떻게 생긴지 확인할 수 있고 그걸 차단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나뿐만 아닌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으로 이제 송현아 사장님을 이제 미팅을 얘기를 시킨 거예요. 근데 저분도 이제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신 거죠.
제6자 검사 자료입니다. 제노솔루션 되게 이쁘죠? 알록달록하게 색깔별로 다 있어요. 체질량 지수 빨갛고 정확하게 6개가 아직 안 좋아요. 정확하게 6개. 정확하게 근데 6개 안 좋은 것들을 보면 다 건강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캐릭터 보면 되게 귀엽죠? 보석도 좀 쳐지고 눈빛에 점도 좀 있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제가 가족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가족이요. 할아버님도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급성. 아버님도 신장마비였어요.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두 분 돌아가신 시간이 두 분 돌아가시는 시간을 합쳐서 30분이 채 안 걸려요.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랑 통화하고 집에 도착했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인데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으니까 한 10분 정도 만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고민들을 해봤을 거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야. 니도 검사 한번 해봐라.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똑같이 저렇게 돌아가신다. 니도 그렇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20만짜리 거예요. 그때 2013년도 13년 초네요. 2013년도에 그 피검사만 하는데 한 12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내 몸에 있는 전체가 다 나온대요. 검사를 받았을 때 검사 결과를 제가 들었을 거잖아요. 술을 좀 좋아하니 지방간이 좀 있대요. 지방간이. 근데 나머지는 다 정상이래요. 그러니까 술 끊고 술 좀 줄이고 운동 좀 하면 굉장히 잘 살 수 있겠다. 몸 관리 잘 하셨네요. 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아, 나 몸 괜찮네. 그랬는데 유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래 돼요. 이 심근경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뭘까 보니까 이 중성지방 농도라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중성지방 농도란, 중성지방이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고 미리 관리하세요. 흡연 음주 참 어렵고 이게 유산소 운동도 참 어렵고. 그게 이제 식습관 튀김 제일 좋아하는데 이제는 제가 하는 건데 지금 제가 하는 걸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했던 건 그거죠. 조심하세요라는 거. 관성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쭉 내려오다가 심혈관 질환 있고 쭉 내려오면 조울증 갈 수도 있어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행히 저는 그 아미콘진의 수준은 맞춤 솔루션으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8월달부터 저희 그 GSIB가 나왔잖아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확대가 안 되는데 제가 확대시키려다가 확대 안 시켰습니다. 암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선천적으로 전립선암 중증 관리. 나머지는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활 습관을 딱 넣어버렸어요. 중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보다 더 안 좋은 사람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 이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쭉 보면 전립선 암이라는 게 있죠. 1등이에요. 전립선 암. 제가 만약에 이 유전자 검사를 안 받았으면, 자 여기 걷어 볼게요. 이게 성인질병이잖아요. 성인질병. 이 보면 선천적인 부분에서 고혈압, 파킨슨, 알츠하이머, 골치 아파요 진짜. 골치 아파. 근데 생활습관 딱 넣어보니까 알츠하이머 4등이에요 4등. 자 이걸 해석을 하잖아요. GS랑 GSIB를 섞어서 하면 제가 아직 애가 없거든요. 어차피 전립선암이 뭔데요? 애 못 나요. 애 못 낳고 혼자 슬슬 살아가겠죠. 근데 늙어서는 알츠하이머로 기억도 안 나는 상태에서 제가 건강검진 받았을 때 너무 건강하다고. 너무 건강하다고. 근데 너무 웃지 마요. 조심하잖아. 너무 건강하다고 했는데 제가 유전자 검사를 안 받았으면 그냥 제가 살고 있는 대로 그냥 병원에서 이야기해 주는 대로 그렇게만 관리를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근경색 올 수 있었겠죠? 전립선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애는 나야지. 50대 되면 50부터 이제 급격하게 올라간대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올해면 이제 42로 갑니다. 8년만 남자처럼 살다가 8년 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히 저는 이걸 알았죠.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관리가 비싸겠죠. 관리가 비싸. 맞아. 사장님들도 아마 저처럼 그렇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다니면서 미팅을 해보면 저처럼 사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그들에게 알릴 수 있다면, 그렇게 알려준다면 그들은 이 유전자 검사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새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자, 저희는 아까 60% 선천적인 부분 60% 그것만 관리해서는 안 되겠죠. 후천적인 부분까지 같이 연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후천적인 부분 30%, 환경적인 요인은 바꾸지는 못합니다. 나라를 바꾸고 지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90%에 관련된 내 건강에 관련된 90%를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남들이 봐도 될 만한 에이템 아닌가요? 맞아요. 자, 근데 이 좋은 것들을 왜 이제서야 알게 됐냐는 거예요. 왜 이제서야? 그게 2016년 6월 29일까지는 불법이었습니다. 이게 법에 이제 이것도 되게 크죠? 기회가 올까 안 올까? 이 좋은 것들을 오래전부터 연구해왔던 것들을 왜 이제서야 내가 기회를 받게 되고 그걸 내가 기회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됐냐? 저도 이거는 사장님들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2016년이 아니고 2006년도에 합법으로 풀렸으면 과연 사장님들에게 기회가 있었을까요? 내한테까지 기회가 왔을까? 2006년이면은 내 속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던 사람인데 13년 동안 됐어야지 이게 생각이 좀 풀렸는데 그렇게 됐으면 저한테는 기회는 안 왔을 거예요. 이걸 그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금액이 너무 비쌌어요. 유전자 검사하는 거. 금액이 너무 비쌌어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저희 이 시점쯤 되니까 합법적으로 풀리면서 그 검사하는 것도 15만 원 정도에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기회 아니에요? 근데 불법적이었던 거고 생소했던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만 지금 제대로 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가서 이런 것들을 알린다면 사장님 못 받으신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전망도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거예요. 전망도. 자, 지금까지는 뭔가 좀 감추고 제한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이 됨으로써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2022년 의료보험 국민보험이 이제 고갈이 되고 이제 적자가 시작되면서 이제 고갈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때는 이제는 다 올라가서 국민의료보험 병원에서 내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다. 이게 시스템 자체가 이 타이밍 자체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지 대한민국이 지금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들은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거 자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회사 이야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줄 회사. 회사 이야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회사님들 저를 보기에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좀 달라 보이고 하겠지만 제가 그렇게 고급스러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 입으로 회사 얘기를 하는 거는 그 회사에 좀 누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 되겠죠. 코사 상장된 기업이에요. 기술력 솔직히 좋다라고 하지만 우리 판단 못합니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좋은 거는 같아요. 코사가 상장되면서 1점 평가까지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 제가 어떤 사업을 전달을 하잖아요. 그중에 사업을 전달을 하면 그분들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고 며칠씩 그중에 대해서 뭐 차트 펼쳐놓고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제발 좀 그거 하지 마시라고. 왜?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잘 보는 사람들이 분석 다 끝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래에셋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고객들 돈 받아서 불려줘야 되는 회사잖아요. 고객들 돈 받았는데 내가 적자가 나버렸어. 고객들한테 돈을 못 돌려줘요. 그러면 추가적인 이게 투자가 있을까요? 없겠죠. 회사 망하는 거예요. 저런 회사들은. 고객 투자가 더 안 일어나면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저기서 몇 프로 투자했다고요? 9.03%. 자, 오늘 아까 제가 사업 이게 생산 시작하기 전에 미쿠젠 시가총액을 봤거든요. 한 7천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7천억에 9%, 조금 높게 10% 계산하기 쉽게 10%는 얼마예요? 700억. 고객 돈 7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할 만한 회사였다는 거.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이 회사 좋다 나쁘다 이거 판단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이 하는 게 국민연금관리공단 아까 적자난다고 하잖아요. 2060년대에 적자난다고 하잖아요. 미쿠젠 투자 안 했으면 2050년도에 적자나. 그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5.13% 투자를 했어요. 잠깐만 지금 돈으로 얼마 정도? 한 300, 400억 정도 투자했다는 이야기죠. 삼성 자산운용 전 세계 최고 운이 좋은 사람들 가장 분석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삼성 자산운용이거든요. 여기서 몇 프로 투자했다가 똑같이 5.2%.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비슷하게 투자를 했어요. 자, 저들이 저렇게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이 회사가 좋니 나쁘니 그런 말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사회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이 이 회사 돈 투자하고 그것도 우리가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돈들 우리는 평생 못 본
돈들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사업 설명 들을 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회사 어떤 회사일까? 시가총액 1조 정도 평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12개 계열 회사 있습니다. 이런 계열 회사가 있으면 이 전체의 자산 가치로 따지면 기업 가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근데 이런 회사가 네트워크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있으면 네트워크 회사 차리될 수 있는지 압니까? 5억. 5억. 근데 조금 더 쓸게요. 그래서 10억. 건물도 좀 거창하게 꾸며야 되고 강의실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한 10억 정도 있으면 충분히 회사 꾸려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자산, 그 정도 이제 규모 가지고 시작하는 회사들이 지금 사장님들이 내년에 만나볼 회사들, 올해 만나본 회사들이 다 그 정도 규모로 사업을 시작했는 거예요. 좋다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얼마라고요? 자산 가치. 그런 회사가 사장님들에게 네트워크 사업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이런 회사가 이걸 하려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으로 DNA,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플랫폼 못 만들었잖아요. 법적인 부분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기 시작해요. 자, 올해 유전자 검사 업체 중에 검사 건수라고 하죠. 건수 1위가 어디죠? 아미코젠. 2위하고 맞은 그 꼴찌까지 다 합친 것보다 암코진이 훨씬 더 많죠.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아지겠죠. 내후년에는 더 많아지고 이제 독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까 죄송합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유전자 검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관심을 가질 겁니다. 건수가 많아지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우리는 플랫폼으로 만듭니다. 예상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10% 정도 유전자 정보를 10% 정도가 아미코젠 퍼시픽이 가지고 있다는 이 예상은 어떻게 될까요? 10명 중에 1명의 건강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언제 어디에 어떤 병이 올지 이 예상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어떤 회사로 만들어질까요? 인간이 소비하는 모든 것들을 건드릴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자, 삼성이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아미코젠을 살려고 했었다. 근데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미코젠이 시간이 지나면 아미코젠의 삼성을 살 수도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기업의 힘은 데이터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 고객 정보, 단순하게 주민번호가 아니죠. 전화번호, 주소 하나만 가지고도 그 데이터를 사고 팔면서 엄청난 돈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모집하는 데이터는 사장님들의 건강 정보예요. 사장님들의 몸 상태, 내가 소비하는 것들을 이 회사는 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진다면 이 일을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그 세상이에요. 자부심 가지시나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요 세 개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네. 이런 회사가 있다고 믿습니까? 네. 이 회사가 아미코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을 하실 거야? 네. 그냥 하는 거 말고 제대로 하실 거예요? 네. 2019년도 어제까지 다 한번 가보실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시작하는 타이밍 그리고 시작 시점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까? 제가 생각하는 그림, 제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뉴스에 되게 크게 떴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되게 좋아합니다. 한 번씩 중요한 자리에 제가 이 자료를 쓰거든요. 2016년도에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이에요. 블랙 이글스라는 특수비행팀이 전 세계 이제 세계 3대 에어쇼라는 게 있어요. 파리 에어쇼, 그리고 싱가포르 에어쇼, 그리고 판보로 에어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2016년도에 순수 한국 기술입니다.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들어낸 최초의 비행기 T-50이라는 이 비행기를 타고 에어쇼를 펼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기에서 가장 큰 박수를 받았어요. 가장 큰 환호를 받았거든요. 하늘 위에서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우와. 대한민국 선수 기술로. 멋지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미코젠 처음 이 점이죠. 한국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한국 다 보면 남한만 보면 점 3개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어머, 점 세 개. 이번 점도 많아. 점 3개요. 이 점에서 이제 아미코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수가 날아갔죠.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업 진행하고 있죠. 동남아, 도나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오. 이런 일이 않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미코젠을 통해서 한국인의 우수성, 한국 사람들의 우수성을 알게 될까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 아직 최고의 순간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시작도 안 됐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누군지 아세요? 스티브 잡스 짝퉁이죠. 네, 샤오미 회장님이에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태풍의 길목에 서 있으면 돼지도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풍의 길목에 서 있으면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그 자리 중심에 서 있으면 보통 사람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아미코젠 세미나를 하는 이 자리가 태풍의 발원지가 되지 않을까? 아니요. 사장님들이 일을 하시는 어느 곳에서든 태풍은 일어날 거다 보거든요. 사장님 있는 자리, 태풍, 발원지, 사장님들이 일으키는 그 태풍의 중심에서 벌벌 날아 오르시길 바랍니다.